멀리서 오신 분 일단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안영석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남구지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오신 이유가 제가 언론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광주 남구에 남구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남구의회 의원 중에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5선 의원입니다. 이창호라고. 20년 동안. 네. 그렇죠. 4, 5, 20이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출마하시겠네요. 예, 저보다 공직생활 더 깁니다. 이창호라는 이분이 흉기 난동 사건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국적인 이슈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직 구의원이 예, 현직 구의원이죠. 흉기를 가져와서 흉기로 거기가 의회였나요? 아니면 구청이었나요? 구청하고 의회. 둘 다. 예, 저희들은 흉기란 말을 흉기하면 좀 약해가지고 회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휘칼이었습니까? 예, 회칼로 추장된. 식칼은 아니고요. 예,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회칼로 예.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일단 사건이에요. 이것부터 풀면서 다른 이야기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창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존 인터뷰를 들어보면 칼을 휘두른 이유가 이제 노조 이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뭐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피켓 시위해서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전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작년 12월 15일 그때 정도였죠. 보통 이제 기초의회도 구청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렇게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양반이 예결위원장이에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데 그 심의하면서 매우 좀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뭐 의원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그런 것들 일치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왜 공무원들 이야기만 해야지 사석에서 의원들 이야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 사과 받아내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 아니다. 그것도 딱 이렇게 저희 의회 열리면은 방송으로 다 통치가 되거든요.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죠.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석에서 하는 일까지 의원이 무슨 권한과 권리로 이걸 침해하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명 내고 사과하라고 했죠. 사과를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사과를 안 했어요. 안 해요? 네. 저희가 이제 구청 앞에서 우리 그 강주 남구청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어요. 맨 구층에가 의회가 있고. 예. 무슨 동이 있어요? 그가 그 주월동입니다. 주월동. 예. 백운광장인데. 낯익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 1인 시위를 했었죠. 구청 앞에서 광장 앞에서 했었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또 무시하고 무대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온 거죠. 없고 이제 그분이 최소한 의원이면은 해명 정도는 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 있게 뭔가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개고생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쪽 그 사택이 구청에서 좀 올라가면 있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 신고 내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전전을 한번 했었죠. 현수막 들고 해가지고 그 사과하라고 이렇게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 노조가 자기 선거 운동 해줘서 고맙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저론과 비아냥을 듣고 어쩔 수 있습니까? 사과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이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피켓 들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몇 개월 했었죠. 했는데 대선이 5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5월 11일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피켓이 이제 훼손됐다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화 와가지고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그 CCTV 영상 확인했죠. 네. 했는데 칼을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말아 오셨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것을 딱 빼더만 그 엘리베이터 중앙에 있는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항상 1인시 하고 세워놔요. 네. 사람들 그 보라고 그것을 이렇게 막 이게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요. 네, 썰고 이렇게 난도질하고 사람들 그때 이제 민원인도 지나다니고 직원들도 다니고 아침에 한 9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고 그걸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저쪽 의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나중에 하긴 했죠. 그 영상 나중에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9층이 의회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8층에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타요. 타니까 이게 다시 칼을 이게 품에서 빼가지고 보란 듯이 이걸 또 피켓에 칼로 사람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켓 들고 가가지고 그 9층 의회에서 의장실에다가 피켓 아주 내팽개치고 거기서 직원들한테 고함 지르고 막 흉기로 이렇게 위협하고 막 할복해버린다 하고 온갖 소동을 다 이게 피운 거죠. 부끄럽네.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럽냐? 엄청난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이슈화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 의원이다 보니까 좀 급이 낮다 보니까 레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뭐 YTN에서도 방송을 뉴스가 다 나갔고 지금 포털에도 검색을 해보면요 이창호 남구 의원하고 연관 검색어로는 흉기 난동이 나와요. 제가 그걸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창호 하니까 이렇게 안 떠가지고 일단 그 비판을 좀 해보자면 선출직이라고 하는 건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의정활동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있어서의 그 지방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깨지지 않는 아성 같은 것들이 경각심이 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과하는 게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참았겠죠. 본인은 당연히. 참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 들고 흉기난동이라는 거. 나 평생 그게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는데 고등학생 2학년 정도도 그런 분별력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욕을 해도 내가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까물며 심지어 선출된 권력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해 뭐 어떤 그런 협박 또는 흉기로 난동 위협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요. 실제로 이게 선진국가에서나 또는 국민의 어떤 그 이슈를 받는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로 사퇴감이에요. 사과로 끝날 일을 지금 사퇴감까지 몰고 가 있는 건데 이 이슈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그 권위의식이 높죠.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5선은 지역에서 중진 의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 아무런 견제라든가 이게 비판을 안 받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처음으로 이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감히 너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 권력도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민주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호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해 왔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보면 함량 미달인 지자체 선거로 뽑히신 분들 굉장히 많죠, 솔직히.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그 이게 지역에서 보면은 일당 독점 이게 오랫동안 이게 됐지 않습니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민의 의사라든가 민심보다는 이게 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충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공천만 받으면 이렇게 당선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지금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옆에 의원들도 비호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방 의원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훌륭하신 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기득권 속에 묻혀서 제가 그런 표현했거든요. 호남권에 가면 일부의 지방 권력은 사실 새누리당,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분들이나 다를 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지방 권력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이창호 이분 소속 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입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분들 많죠. 이번에 그 분당되면서 국민당으로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 남구 의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5명, 민주당이 5명, 무소속 1명 그런 이렇게 식이구나. 돼 있죠. 국민의당 쪽에 항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에다 연락을 했었죠. 시당하고 저 지역에다 연락을 했었고, 공당의 의원이 이런 흉기 난동을 저질렀는데 공공청사에서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의 면담을 요청을 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당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누구세요? 장병환 국회의원. 장병환 그분이 이거는 책임 있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좀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처음으로 국민의당에서 호남 민심 잡은다고 그렇죠. 예, 비대위 회의를 네. 강주에서 했어요. 강주시당에서 네. 저희가 하도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작정 쳐들어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우리가 입장과 그 요구사항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10시 반에 쳐들어갔는데 이제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피켓 들고 거기서 구호 외치고 막 그러니까 그 어제 망월동 그 묘역 갔다가 5.18 묘역 갔다가 얼른 조율해가지고 사람들 빼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면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늦었어요. 뭔 일정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들 와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 회의부터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한 거의 2시간 가량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겨우 면담했는데 면담하고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전혀 기대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 장병환 의원, 네. 권은희 의원, 그 송계성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제 탈당을 냈거든요. 이창호 의원이. 그제 탈당을 냈는데 탈당을 내가지고 이제 당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달 반 가까이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이제는 이제 오리만을 내미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개인의 그것도 의원 개인의 일탈 문제를 어떻게 당에서 모두 책임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또 셀프 꼬리자리 하시면서 이제 나가셔 버리는 거네. 이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봐요. 사실상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장병환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과 뭐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본인도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지역구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것도 없었던 데다가 막상 이제 중요한 상황 되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의 구애라고 하죠.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대선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된다고. 실제로 민심 자체를 못 읽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심지어는 99%까지 나와요. 자기들이 입지가 엄청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없는 사과는 했는데 사실은 지방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속 의원들이 질도 좀 높여야 되고 뭔가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책임 있게 그거를 관리해 줘야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안 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 답변을 듣고 상당히 그 황당했었죠. 공당으로서 뭔가 책임 있는 이런 그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책임 회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천막 농성까지 지금 구청 앞에다 꾸려가지고 하고 있고 지나다니는 주민들마다 이 사람 아직도 사퇴 안 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노가 지금 완전히 들끓고 있어요.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민심을 읽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역 민심과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지부장님 그 이창호 이분 말고 다른 분들도 사실 좀 질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꽤 있죠.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윤리 특위를 억지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구성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출석도 안 해요. 출석도 안 하고 어떤 의원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뭔 피켓 이거 칼 갖고 좀 한 거 가지고 재물 좀 손괴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냐. 재물 손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도 멀리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으니 이 지방자치가
이 민주주의가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진짜 구제불능이네요. 근데 그게 그쪽 당에서도 곤란해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게 어쨌든 당당하게 해명도 못하고 그 사람을 약간 이제는 우리 당 아니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빼는 거는 그쪽에서도 곤란해 하고 있다는 증빙이잖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노조나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이자 유권자이기도 한데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는 그 안에 국민이나 구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충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공천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선거에서 어떤 당선이 되고 하는 그런 구조가 오랫동안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심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심각한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지방의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저는 적폐라고 생각해요. 이 박근혜 적폐만이 그럼요. 우리는 큰 것은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보지만은 이 작은 것들은 또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이 지방 권력이 사실은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예산이 3천억이 넘습니다. 3천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것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 보고도 받고 또 감사도 하고 이런 것을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작은 것에는 우리가 또 그동안 무관심해야지 않냐.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이런 지방의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흉기 난동 광주 남구의회 이창호 의원 제명 촉구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되죠 검색? 네, 검색도 되고요. 일단 당일날에 음. 많이 돌아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광주 남구청이 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어요. 맨 구층에가 의회가 있고 아, 예. 무슨 동이 있어요? 그가 그 주월동입니다. 주월동. 예. 백운광장인데요. 굉장히 낯익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 1인 시위를 했었죠. 구청 앞에서 광장 앞에서 했었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또 무시하고 무대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온 거죠. 없고 이제 그분이 최소한 의원이면은 해명 정도는 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 있게 뭔가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개고생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쪽 그 사택이 구청에서 좀 올라가면 있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 예. 집회 신고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전전을 한번 했었죠. 현수막 들고 해가지고 그 사과하라고 이렇게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 노조가 자기 선거 운동 해줘서 고맙다 진짜. 그래가지고 예,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듣고 어쩔 수 있습니까? 사과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이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피켓 들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몇 개월 했었죠. 했는데 대선이 5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5월 11일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피켓이 이제 훼손됐다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화 와가지고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그 CCTV 영상 확인했죠. 네. 했는데 칼을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말아 오셨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것을 딱 빼더만 그 엘리베이터 중앙에 있는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항상 1인시 하고 세워놔요. 네. 사람들 그 보라고 그것을 이렇게 막 이게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요. 네. 썰고 이렇게 난도질하고 사람들 그때 이제 민원인도 지나다니고 직원들도 다니고 아침에 한 9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고 그걸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저쪽 의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나중에 확인했죠. 그 영상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9층이 의회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8층에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타요. 타니까 이게 다시 칼을 이게 품에서 빼가지고 보란 듯이 이걸 또 피켓에 칼로 사람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켓 들고 가가지고 그 9층 의회에서 의장실에다가 피켓 아주 내팽개치고 거기서 직원들한테 고함 지르고 막 흉기로 이렇게 위협하고 막 할복해버린다 하고 뭔가 소동을 다 이게 피운 거죠. 부끄럽네.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럽냐? 엄청난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이슈화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 의원이다 보니까 좀 급이 낮다 보니까 레벨가 떨어지는 레벨이 거죠. 낮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뭐 YTN에서도 방송을 뉴스가 다 나갔고 네. 지금 포털에도 검색을 해보면요 이창호 남구 의원 하고 연관 검색어로는 흉기 난동이 나와요. 제가 그걸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창호 하니까 이렇게 안 떠가지고 일단 그 비판을 좀 해보자면 선출직이라고 하는 건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의정활동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있어서의 그 지방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깨지지 않는 아성 같은 것들이 경각심이 좀 없는 상태. 그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과하는 게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참았겠죠. 본인은 당연히. 참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 들고 흉기난동이라는 거. 나 평생 그게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는데 고등학생 2학년 정도도 그런 분별력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욕을 해도 내가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까물며 심지어 선출된 권력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해 뭐 어떤 그런 협박 또는 흉기로 난동 위협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요. 실제로 이게 선진국가에서나 또는 국민의 어떤 그 이슈를 받는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멀리서 오신 분 일단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안영석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 남구지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오신 이유가 제가 언론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광주 남구에 남구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남구의회 의원 중에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5선 의원입니다. 이창호라고 20년 동안. 네. 그렇죠. 4, 5, 20이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출마하시겠네요. 예, 저보다 공직생활 더 깁니다. 이창호라는 이분이 흉기 난동 사건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국적인 이슈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직 구의원이 예, 현직 구의원이죠. 흉기를 가져와서 흉기로 거기가 의회였나요? 아니면 구청이었나요? 구청하고 의회. 둘 다. 예, 저희들은 흉기란 말을 흉기하면 좀 약해가지고 회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휘칼이었습니까? 예, 회칼로 추장된. 식칼은 아니고요. 예,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회칼로 예.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일단 사건이에요. 이것부터 풀면서 다른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창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존 인터뷰를 들어보면 칼을 휘두른 이유가 이제 노조 이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뭐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피켓 시위해서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전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작년 12월 15일 그때 정도였죠. 보통 이제 기초의회도 구청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렇게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양반이 예결위원장이에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데 그 심의하면서 매우 좀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뭐 의원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그런 것들 일치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왜 공무원들 이야기만 해야지 사석에서 의원들 이야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 사과 받아내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 아니다. 그것도 딱 이렇게 저희 의회 열리면은 방송으로 다 통치가 되거든요. 이게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죠.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석에서 하는 일까지 의원이 무슨 권한과 권리로 이걸 침해하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명 내고 사과하라고 했죠. 사과를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사과를 안 했어요. 안 해요? 예. 저희가 이제 구청 앞에서 우리